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푹 쉬고 이제 또 공부를 시작을 해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5일 동안은 빅 이벤트가 많아서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조금은 살얼음판 같은 증시 아니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결과를 봤더니 코스피, 그 다음에 미국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코스피가 바닥을 쳤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짧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이번 영상은 매우 짧을 예정입니다. 일단 코스피 2707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922, 걱정과 달리 꽤나 이렇게 저점 대비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는 바로 금요일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장을 봤더니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정말 아름답게 무려 나스닥은 2%나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달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장이 왜 올랐는지 보도록 할게요. 뉴스 한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놓고 미중 정상 대화, 그리고 안도 속 기술주 강세 이러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상승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나스닥은 8%나 상승했고 다우지수 또한 5.4%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중 전화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결과를 조금 더 보자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진핑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단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전쟁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악재가 봉합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날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했고 엔비디아가 6.8% 상승, 테슬라와 애플은 각각 3.8%, 2.09%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장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번 주 초까지 조금 불안불안했던 빅스 결국은 35 고점을 찍고 다시 또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추세를 조금 깨고 내려간 게 아니겠는가, 약간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증시도 바닥을 좀 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 코스피 단기바닥 2600에서 확인, 반등 무게.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번 어떻게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가 매우 매파적이지만 시장은 안도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장은 연준이 FOMC에서 긴축 시그널을 내보내면서도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줄여주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줬다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FOMC 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키움증권에서는 현재 증시에서는 FOMC 이후 안도 랠리가 펼쳐진 모습이라며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수치는 예상한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해소로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은 게 뭔가 봤더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나 휴전 협정으로 이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시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장은 3월 FOMC 이후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라며 단기적으로 2730에서 2770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착을 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봤던 그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여기네요. 우리가 한 번 올라갔다가 두 번 올라갔다가 세 번 올라갔는데 전부 다 못 깨고 올라가는 그 위치가 있죠. 그 라인이 바로 이 빨간색 라인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안착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 박스피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박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불확실성도 많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2700 중반쯤 이 빨간색 라인에 만약에 도착한다면은 아마도 여기는 뚫지 못할 테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증시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계속 박스일 거다, 여기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더 하락한다고 베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야 최근 들어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쭉쭉 팔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틴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악재가 해소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텐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조금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2760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만약 거기를 외국인의 강한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강한 매수로 뚫어낸다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기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이번 주에 만약에 코스피가 2750까지 간다면은 나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침 금요일날 조금 긍정적인 뉴스를 저 기릿이 3가지를 다뤘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냥 리마인드 개념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외국인 삼전 지분 50% 근접 매도세 완화 가능성. 자, 이 기사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너무 과하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최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현대차의 외국인 보유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는 거의 저점에 가까운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까지 50%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에 근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현대차가 조금 더 심각한데요. 자, 현대차의 외국인 보유를 봤을 때는 금융위기 때 그때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현대차가 과연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기업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외국인의 비중 확대 규모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쟁 종료 후에는 글로벌 증시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세계 1차 대전 이후 500%나 증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523% 증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는 14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물론 전 세계적인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 리스크가 사라지면 증시는 또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뒤 주가 반등, 이때까지 역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아마도 이 부분도 기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금리상 이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금리 인상은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빠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증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부분도 기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2년 3월 19일 기준 증시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은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때 코스피가 2760을 깨고 안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때 기름들의 투자 전망에 따라 현금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